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도로 지정의 예외입니다. 접도 의무의 예외가 건축법 44조에 있죠. 질문: 자연녹지이고 읍지역이므로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가에서는 그 현황 도로, 마을 안길인 현황 도로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 44조에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건축 신고나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연녹지이고 읍지역이니까 건축법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그런데 그 현황도로 소유자는 사용 승낙은 해주지만 분할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 신고에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도시지역이고 읍지역이므로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정도로에 접도할 필요가 없는 예외가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통행 권한이 있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건축법 분할과 지목 변경 없이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검토해서 적극 행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 및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목적입니다. 입법 취지 말입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의 건축법 도로 너비 기준은 건축법 2조 1항 11호 본문 및 시행령에 있고, 지정 시기는 허가나 신고에서 신청자가 건축법 45조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공로로 지정하고 그걸 공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가청이 대지의 진입로를 건축법도로 지정하는 목적은, 입법 취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대지에 접도 의무를 부여하여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91루 8319 등 많은 판례가 있죠.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건축법 44조죠.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그 건축물 통행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또 도로관리대장에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물법 도로의 지정 절차 및 입법 취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하는 접도 의무 규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는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허가청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서 반드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예외 조문에 맞는 허가 신청인데도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꼭 그 필지를 분할해서, 그러니까 허가 신청하는 통행로 필지를 도로 부분을 분할해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또는 그런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닌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건축법 도로로 굳이 지정하고 지목을 변경하고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해도 분할하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축행정 길라잡이의 유권 해석, 국토부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입법 취지,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은 982, 1829, 2033, 6382 등에서 유권해석, 그러니까 판결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접도하는 시설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통행권원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교통량에 따라서 반드시 건축법 도로가 감옥에 법정도로가 있어야 될 곳인지, 아니면 나무구 도로라 하더라도 노비 기준이 충족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도로는 건축법 도로를 말하는 것이나 예외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황 도로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현황 도로 중에서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굳이 건축법 도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아도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공로가 될 수 있다면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예외인 것입니다. 특히 자연 발생적으로 마을 안길이 만들어져 온 비도시 면적은 접도 의무가 면제되는 곳인데, 이런 곳이,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이 도시지역으로 상향되거나 또 면적이 읍동지역으로 상향된 곳에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건축을 불가하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접도 의무의 목적이 달성되면 꼭 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건축법 도로 법령의 부족함을 건축법 도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또는 국민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고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족함을 주민들한테 떠미는 것은 소국 행정이라는 것이죠. 건축법도로 지정을 하면 좋겠으나, 원칙이나 건축법도로 지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건축법도로 건축법에서 접도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에 맞다면 꼭 도로관리대장에 분할하고 지목 변경해서 도로관리대장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례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긴급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접도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형적으로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통행이 곤란한. 그러므로 현황 도로가 사유이면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 제한을 검토하면 되는데,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용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다른 유권에서 하나 보면,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건축법
소정의 도로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 또는 남옥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위 하상도로나 제방위의 도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도로까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건축법 45조 1항 단서 소정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하상도로가 장마시에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법원 98도 182 99 대법원 판례를 좀 자세히 읽어보고 허가청은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현황 도로의 경우 소유자 스스로 공로로 제공하였다거나 택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서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고, 그러니까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곳이라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고, 또 그런 공로의 통행을 막으면 신의칙 권리 남용이며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이런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한 건축신고의 진입로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법에서는 비도시 면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읍지역의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그러니까 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도로란 건축법 도로를 말한다면,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건축법 도로를 말한다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진입로 기준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상세히 규정할 수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법의 허가 기준과 현황 도로의 통행권까지 판단해야 하고, 건축법에서는 출입의 지장 여부만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진입로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이고 소유자가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을 동의하였다면 읍지역의 완화 규정과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든 개발행위 허가의 도시계획 심의든 또 건축 심의든 그런 곳에서 이런, 그러니까 비도시적이 도시적으로 상향하고 면지역이 읍동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지자체나 국가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서둘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진입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를 부여한 이런 도로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이런 모든 해결을 수용권도 없는 주민에게 떠미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허가권자의 적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인지를 우리는 검토해야 할 겁니다. 허가 담당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재량권 내에서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마을 안길 및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건축법 너비 기준에 맞으면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도로 지정이 중요한 것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많은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되었다면 여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있었던 사후신고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비도시 면적은 사후신고, 비도시적은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2006년 5월 8일까지. 자, 그런 많은 건축물이 이미 허가되었다면 신청 주민은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것이고 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는데도
건축법 도로를 지정해야 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고집해서 허가권자가 불허한다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해서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극 행정보다는 적극 행정을,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 그러니까 사용 승낙만 있다면 또는 통행 공로만 있다면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필요 없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축법이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도 특별하게 불허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고 또 법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공익의 침해가 있으면 허가권자는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러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진입로가 4m, 6m로 확보돼 있고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첨부된 허가 신청서가 있다면 법에는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6번째, 국토부는 업무 지침을 제정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선 허가 담당자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혹시 있을지는 모르는 불이익과 허가 관련 공법과 민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이런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 국민은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행정 편의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이므로 국토부는 업무 지침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라는 규정은 건축법 또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축행정길라잡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도로를 신설하는 허가는 진입도로를 분할 지목 변경해서 대장에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지가 현황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법 44조 예외 규정에 따라 적극 행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현황 도로가 사유이면 그 소유자 또는 승계인이 추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 첨부하거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명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지를 분할할 때 내외부 도로이거나 또는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했는데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 없는 공로라고 대법원이 3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판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 법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토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만들어주면서 허가권자가 판단하라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도 핑계를 대는지 여유가 없는지 실력이 없는지 지침을 만들어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서 지침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위한 조례를 도시계획 조례 또는 건축 조례 그리고 허가 담당자의 업무 지침을 스스로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